네, 그러면은 바로 청도 입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연기관의 사용을 전기차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반대 측 입장을 맡게 된 청운 토론자 이동현입니다. 일단은 첫째,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리튬, 코발트 등의 채굴 과정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물이 사용되며 이는 지역의 수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굴 과정에서 황산,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염화칼슘 등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화학 물질이 토양과 수지를 오염시켜 주변 농지와 수역이 손상되고 농작물 생산 또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도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탄소 배출은 이러한 탄소 배출은 전기차의 친환경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기차로의 전환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에 비해 초기 구매 비용이 높으며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정부와 사회 전반에 큰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던 자동차 제조사들과 그에 관련된 부품 산업의 전환 비용 또한 큽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일자리 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전기차의 성능 및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하여 극단적인 날씨에서는 주행 거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하지만 배터리 교체 비용이 매우 높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에서도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전기차의 배터리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차량 전체의 무게를 증가시켜 차량의 에너지를 효율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력 수급 또한 문제가 됩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전력 부족이나 정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어, 넷째로, 넷째 말하겠습니다. 전기차의 탄소 배출 없음 인식으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하고 결국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전기차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전기차를 더 많이 사용해도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사용량이 급증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가 운행 중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훨씬 더 좋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환경을 위해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할 것이라면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는 개인 차량으로서 교통 혼잡과 인프라 확장을 필요로 하며 그로 인한 간접적인 환경 영향이 큽니다. 반면 대중교통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한 사람당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 한 대의 차량으로 수십 명이 이동할 수 있어 전체적인 도로 교통량과 이에 따른 탄소 배출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기업들의 과도한 생산과 마케팅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경쟁은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이윤 추구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보다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유지한 채 전기차의 생산을 급격히 늘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저희는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도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네,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도 측에서는 이제 생산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를 집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구성인 리튬, 코발트 등의 채굴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친환경적 채굴 방법의 개발을 통해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전체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이제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낮은 탄소 배출량을 전기차가 이미 보이고 있으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게 또 나중에 훨씬 더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입장을 저는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 부담이 증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높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유지 보수 비용은 내연기관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연료비 절감과 더불어서 이제 엔진 오일을 교체, 배기 시스템 수리 등과 같은 이런 비용이 적어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의 지금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초기 비용은 어쩌면 이제 한 장기적인 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세 번째,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 이제 장거리 운전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인프라는 급속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신 전기차 모델들은 주행거리가 크게 증가했으며 고속 충전 기술의 발전으로 충전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 향상과 효율성 증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초기에 기술적인 한계는 점차 극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인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용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도 늘어난다고 하였는데 이런 전기차의 탄소 배출 없음 인식이 실제보다 과장될 수는 있지만 전기차의 보급은 이제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 비용을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목표이지만 개인 이동 수단으로서의 전기차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와 대중교통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둘 다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대중교통의 한계와 인프라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전기차의 이런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도한 마케팅 때문에 업체들이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고 또 이윤 추구에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기차의 대량 생산은 초기에는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쩌면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함으로써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의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 방식의 도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전기차의 그 탄소 배출을 또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을 통해서 네, 반박 진행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그 전기차의 비용이 이제 덜 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전기차는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폭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기차는 실제로 그 내연기관 차량 대비 이제 한 2배 정도 폭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심지어 전기차는 지금 차량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폭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차량이 폭발하면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이제 옆으로 다 퍼져가지고 다른 차들도 이제 다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비용이 더 많이 적게 든다는 것에 대한 반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기차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전기차의 수요가 더 늘 텐데, 그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수적이지 않은 자동차를 또 구매함으로써 그 굳이 나와도 되지 않을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마냥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 사이클 끝내고 국경 입론부터 두 번째 사이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내연기관의 사용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는 환경보호 및 탄소 배출을 줄여줍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및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 가능하게 해줍니다. 먼저 내연기관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지구온난화와 대기질 악화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므로 대기오염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로 2021년 기준 신차 판매의 64.5%가 전기차였습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CO2 배출량을 크게 줄였으며 오슬로와 같은 도시에서는 대기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교체할 시에 교통 부분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부분에서의 전기차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EU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중단할 계획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CO2 배출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의 예시로 영국은 2030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68만 톤의 CO2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재생에너지와 결합을 통한 추가적인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전기차는 재생에너지와 결합될 때 더욱 큰 환경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거의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100% 탄소 중립적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결합될 때 얼마나 큰 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내연기관의 경우 연료의 60에서 70%가 연료 손실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모터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대부분 차량을 움직이는 데 사용됩니다.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1kW시당 약 4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데 이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훨씬 높은 효율성을 나타납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DOE에 따르면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은 평균적으로 90%에 달하며 이는 내연기관 차량의 25에서 30%의 효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전기차는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이 감속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BMW i3와 같은 전기차 모델은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배터리 효율을 높였고 실제 주행 환경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차는 도심 주행에서 특히 효율적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정지, 출발이 잦은 도심 주행에서 연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전기차는 낮은 속도에서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합니다.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기차 사용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연비가 2배 이상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도심 지역에서의 전기차 사용이 에너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근거로는 기술 발전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배터리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의 주행 거리도 늘어났습니다.
파나소닉과 테슬라가 협력하여 개발한 2680 배터리셀은 이전 모델보다 5배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며 2023년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 Y 등 탑재되어 주행 거리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의 경제성과 실용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전기차 제조뿐만 아니라 배터리 생산, 충전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차 관련 산업에서 2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도 전기차 산업의 확대로 2023년까지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경제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초기 구매 비용이 높지만 배터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점차 경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기차의 총 소유 비용이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유지보수 비용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배기 시스템 수리 등의 필요가 없어 장기적으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머스탱 마하 2 전기차는 5년간 약 30%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듯 전기차는 환경을 보호해주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며 기술 발전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줍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연기관의 전기차 대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네, 임론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청도 측 반론 1분 시간 필요하신가요? 네, 그럼 1분 시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주세요. 찬성 측에서 먼저 전기차는 환경 보호 및 탄소 배출 감소, 지구 온난화 및 대기 오염의 그 문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전기차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러한 인식으로 탄소 배출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차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그 인식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는 도로의 차량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도로 확장 공사 등의 간접적인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전기차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배터리 생산과 전기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청도는 전기차가 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물론 내연기관 차량의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의 성능 및 기술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점은 배터리에 있는데요. 전기차의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날씨에서 주행거리는 더 줄어들고 아직은 주유소만큼 충전소가 많지 않고 충전 시간 또한 주유하는 것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지만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효율성에 관해서도 한계가 있는데요. 배터리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을 낮추고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결국 전력 부족이나 정전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기차는 기술 발전 및 경제적 기호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 결과로 전기 자동차 기업들의 과도한 생산과 마케팅이 발생합니다. 즉 초반에는 환경 보호라는 긍정적인 이유로 시작되었던 사업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로 왜곡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전기 자동차 기업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많은 기업들이 기존 생산 방식을 유지한 채 전기차의 생산량만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차를 사용할 때 그 전기를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제 전기를 만든 전기를 사용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현재 재생에너지로 인해 만들어지는 전기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적은데, 그래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전혀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에 사용할 전기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화력 발전소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또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반론을 끝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북경 측 1분 시간 갖고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와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와 이산탄소가 배출되긴 하지만 이거는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이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 문제는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 많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 이산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가 주행 중에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전기차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환경적 이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기차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도 맞고, 압도적으로 그렇다고 해갖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연기관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유는 지금 고갈이 되고 있고, 100년 안에 거의 고갈되었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망이 있고, 또한 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산 방안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석연료와 그 격차가 커질 것이고, 또한 배터리 무게에 대한 전력 수요 급증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맞지만은 배터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들도 많이 팔기 위해서 그 배터리 효율과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기차가 지금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부족한 건 맞지만, 수요가 늘면 늘수록 거기에 기술력 발전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은 머지않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차 자동차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이윤 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고,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차를 많이 팔아먹기 위함이고, 이런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과열되면은 기술이 발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정체된다는 우려는 잠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전기차 전력 소비에 대해 또 얘기를 해주자면, 전기의 생산에 한계가 있고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갖고 환경 오염이 된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발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나라들이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전력망 강화를 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전력망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전력망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발전하고 있고 고점에 다다란 내연기관차보다는 지금 아직 고점에 다다르지 않고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보이고, 또한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기차 사용을 찬성하는데요. 이에 관해선 세 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전기차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며 생산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 기관차의 평균 3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수소차보다 더 친환경적인데 수소차는 연료 생산, 저장, 운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손실이 46%에 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보급을 통해 대기질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이는 전기차의 환경적 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로 경제적 이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에 비해 유지 비용이 낮고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테슬라는 그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5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공은 전기차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며 배터리 생산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도 2023년까지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의 보급은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전기차의 전력 소비에 대한 우려도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기차 25만 대가 소비하는 전력은 연간 전력 판매량 대비 0.13%에 불과했으며 향후 300만 대 보급 계획을 반영해도 안정적인 전력 예비율 21.6%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대규모 보급이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국내 태양광 발전량만으로도 28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 전기차가 더욱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임을 입증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를 대체하는 것은 환경보호, 경제적 발전, 그리고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노르웨이와 캘리포니아의 대기질 개선,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경제적 성공, 그리고 전력 소비와 관련된 긍정적인 데이터 등은 전기차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국경 반론팀 1분 시간 갖고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의 환경적인 장점은 당연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전기차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국내 전기차 비율은 30%인 반면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국내 전기차 비율은 고작 2%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차이는 바로 주차장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개개인의 주차장을 사용하여 전기차 충전기를 각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모두 공용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기차의 주인은 개인 충전기를 설치할 수가 없고 전기차의 사용 또한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같이 이러한 상황이 있는 나라는 전기차의 보편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전기차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매우 실현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전기차의 환경 보호 효과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물론 주행 중에는 CO2 배출이 적지만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양의 CO2가 발생합니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등의 채굴 과정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기차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가 내연 기관차의 생산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전력 소비에 대한 우려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의 대규모 보급이 이루어질 경우에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망의 안전성이 위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차 충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 일조량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력 공급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1분 있다가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 비율하고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반박 같았는데요. 이는 제 생각에는 이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저희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현재 전기차 비율이 낮고 이제 주차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적으면 공급도 적겠죠. 그래서 인프라가 없는 이유는 전기차를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이제 정부와 민간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주차 인프라를 이렇게 빠르게 확충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 CO2 배출을 감축하는 문제를 감축하는 그 양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과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전기차의 전체 수명 주기에서 이 발생하는 CO2 배출량이 사실 내연기관보다는 확연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공적인 에너지를 써도 그때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량이 실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때 간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아직 발전이 부족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실제로 이미 발전하고 있고 전력망의 이제 안정성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도 뭐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자체가 그 일종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여가지고 이 장치로 활용이 되면은 전력망의 유연성을 저는 충분히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전기차가 상용화되지 않았고 모든 인프라들이 발전 초기에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가 생긴 지는 뭐 길게 잡아야 2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친환경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상용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